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금요일의 코너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며칠 동안 온 국민이 마음 졸였는데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뭐 몇몇 지역에는 큰 피해를 남겼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았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예. 서울에 왔을 때는 좀 세력이 약해졌다고 많이 해서 약해졌죠. 예. 다들 근데 사실 저희가 했는데요. 관통을 했다기보다는 이 태풍의 크기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조금만 걸쳐 있어도 사실 비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관통을 한 건 일본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걸쳐져서 조금 피해를 몇 군데 입었죠. 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하와이에서는 산불이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네, 지금 산불이 사실은 유럽, 미국 가리지 않고 캐나다도 계속 산불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섬,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마우이 섬. 예, 마우이 섬인데 문제는 너무 속상한 게 8일 날 산불 3개로 시작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거의 섬의 80%를 태웠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지금 살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그냥 뭐 표현이 거기 시장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노숙자 됐다고. 아니 왜 이렇게 산불이 빠르게 번진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부 쪽으로는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고요. 남부 쪽으로는 폭염이 강타를 했거든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 본토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네. 굉장히 건조하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불이 터졌고 문제는 이게 또 허리케인이 이거를 확산을 시킨 거죠. 허리케인 영향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빨리 불이 꺼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잼버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외신들이 바라본 잼버리 평가 좀 전해주실까요? 그래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그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뉴스 보도들이 주로 나왔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관련해서 언제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인터뷰가 줄을 이뤘거든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분명히 지금 새만금이라는 장소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그늘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그다음에 한여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폭염이 올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는 아니 보고서의 버젓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죠.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렇죠. 챙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그럼 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무시할 정도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 큰 행사를 왜 치렀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들어간 예산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이거 예산 들어간 거 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국내 언론이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게 더 부끄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내 언론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를 다 쪼개가지고 하루에 수천 개씩 쏟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이 언론사 저 언론사가 다 그냥 단편적으로 계속 날립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가 뉴스의 어떤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들 일주일 정도로 내내 잼버리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뭔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짚어보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살펴보는 보도들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띄엄띄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노출된 건 그냥 잼버리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을 툭툭 던져주는 정말 많은 뉴스들만 접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외신은 그거하고
거하고 좀 다르게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월드컵 국제 행사 너무 잘 치른 나라고 평창 동계올림픽 진짜 전 세계가 다 감동했던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잼버리 대회를 치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외신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네. 왜냐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데 단 한 번도 실패한 행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제 행사를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외신들이 볼 때는 이 나라 좀 이상한데 참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니까 일단 외신들 입장에서는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지금 상황 그러니까 현실이 전혀 매치가 안 됐는데 도대체 이 사이에 간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왜 이걸 또 정쟁화 시켜가지고 전 정부를 그러니까 전 정권시를 찾고 전 정권시 찾고 있잖아요. 네. 예, 그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전 정권시 그분 꼭 잡히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 사실은 이 정부가 쳐놓은 사고를 결국은 뒷수습하는 건 국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신에서는 또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잼버리 학생들을 만나면 미안하다. 어떻게든 그 학생들에게 내가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외신에 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왜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에 뭐 뉴진스 나와가지고 K-pop 공연을 이거 한 번으로 만회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아우 이제 소름 끼치더라고요. 예, 어쩜 이렇게 급하게 섭외를 해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뉴진스가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제가 뉴진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기어이 끌어내는구나. 예.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외신을 보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해를 할 때 우리 스스로도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 정부의 입장하고요. 그 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접근할 때도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과 북한의 대다수 시민들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북한에 지금 많은 식량난이 뭐 심각해하고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면은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분들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돈으로 주면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북한에 또는 다른 나라에 공적 원조를 할 때는 그런 식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도록 다 뒷수습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부 측과 국민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고를 친 거는 한국 정부지 네. 한국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신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고 구분해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부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가 불과 몇 달 안 남은 상황이라 결정 과정이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거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 많고 혹시 외신이 이번 잼버리 파행을 주목한 게 이 부분과 또 연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는 외신에서 먼저 나왔어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들은 감히 그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네. 우린 그냥 이렇게 되면 국제행사 제대로 치를 수 있겠어? 또는 한국의 위상 자체가 국제 자체가 확 떨어졌고 네. 신뢰감이 떨어졌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맡기겠어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언론 어디에서도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곳은 없었어요. 외신에서 먼저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미 부산 엑스포 유치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사우디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안타까운 외신에서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그냥 콕 집어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망이 네. 어둡다라는 식으로. 잼버리 파행을 막기 위해서 뭐 공무원, 기업, 뭐 국민, 연예인들까지 동원된 부분, 이 부분들도 외신에서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잼버리 행사가 끝난다고 해서 이제 외신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문제가 다 끝난 거고 잘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에 그냥 앉아가지고 제 책상에서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이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미 다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동원이 되고 기업이 어떻게 동원이 되고 연예인들 심지어 K-팝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그 아이돌들을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급하게 섭외해서 갑자기 무대에 서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네. 모습들에 대해서 외신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또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이 회자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가하고 분석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다른 나라들 볼 때 이 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네 그러면은 다른 사안이 터졌을 때도 원래 이 나라는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데라고 염두에 두고 그 사안을 보게 보거든요. 되죠.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 외신에서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잼버리가 일단 폐영식 오늘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끝난 후에 뒷수습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죄송한데 이미 망쳤어요. 그러니까. 들켰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고요. 네. 이거 수습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분들 책임지고. 그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나마 예. 한국 정부가 그래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제 18일에 다음 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요거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외신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인근 국가들이 제일 크게 반발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자, 중국은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잼버리 파행에 지금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브리핑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혼자 지금 말 그대로 대표 선수가 돼서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언론을 비롯해서 사실 중국 측의 큰 반대 목소리 이외에는 거의 다른 쪽은 관심이 없다라는 게 정확한 현실이고요. 일본 언론에선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일본은 이제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보도들이 나오는데, 자, 한미일 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언론보다 항상 일본 언론이 먼저 빵 하고 터뜨립니다. 예, 늘 그쵸? 그랬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일본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구나. 그러면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아직까지 뭐 결정되지 않았다. 늘 이런 반응이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인정해요. 그렇죠. 일본 정부,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언론 보도를 사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인근 지역의 어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계속 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미국 딱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IAEA 딱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손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일본이 원하는 순서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강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일본 정부가 강행을 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도 자, 일본이 강행을 하면 우린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수산물이라든지 신선식품에 대해서 우리 다 전수검사할 거야라고 들어갔죠. 네. 자, 이미 그것들은 시작이 된 거죠. 일본이 얼마만큼 중국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잘 버틸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핵 확산 금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얘기가 좀 핵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서는 북핵이 더 큰 의제로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일본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 정부가 워낙 물밑에서 로비를 잘해 가지고 즉 의장 요약 초안이 나왔는데 이 초안에 IAEA의 관련 그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국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곳곳에서 일본과 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중국 중심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왜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도 일본이 각 나라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나라 한 나라를 접촉해가지고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또 중국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요. 자, 18일 날 한미일이 모이잖아요. 그때 좀 목소리를 내면 좋을 텐데요. 무슨 목소리를 낼까요? 한미일이. 우리 국민의 우려. 저희 네. 는 이미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여론이 단 한 번도 오염수 방류로 간 적이 없어요. 다 네. 반대입니다. 지금까지도 대다수 국민들 70%의 국민들은 다 반대의 네.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자, 이렇게 한미일이 꽁짝꽁짝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세안 3국 방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오늘 싱가포르에서 리생룽 총리하고 이제 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중국이 일단 아세안 3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중국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자기 편들을 지금 확보하고 우군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살펴볼게요.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네. 그 우리나라 그 이란 동결 자금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미 그 스위스 계좌로 이체를 해서 뭐 자산 해제 중이다. 이런 얘기가 이란 국영통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초경질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예전에. 예. 이게 우리나라가 정유 수출에 있어서 세계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는 나지 않잖아요. 그걸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데 이 수출에 있어서 독보적인 나라인데 예. 자, 이란이 가진 이 초경질류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란하고의 이 그 교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럼 서로 교역을 하면서 사실 항상 석유는 뭘로 사죠? 어떤 나라 화폐로 사죠? 달러. 근데 이란하고는 아니 그럼 우리끼리 원화 계좌를 트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네. 그리고 뭐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그 이란 계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리가 이제 수출 대금을 원화로 넣어놔요. 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사갈 때 그 대금을 그 원화 계좌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란 중앙은행에 그런 식의 계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 핵합의 나 탈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이란하고 어떤 교역도 하지 말고 그 계좌 다 동결. 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돈인데 이란이 네. 마땅히 이란의 돈인데 못 가져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미국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나라 제재할 건데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 니들도 제재할 거야 라는 식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던 이란 자금 동결이 이제 풀어지면 조금 더 교역 활성화를 다시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란 제재가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속상한 게 뭐냐면은 아니 당연히 이 계좌에 있는 동결이 풀리면은 우리도 다시 교육을 시작해도 되는구나. 네. 근데 미국 국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제재 해제는 아니야. 지금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란 내에 있는 미국 수감자, 미국인들 네. 있죠. 이란이 붙잡은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이 붙잡은 이란인들 5명씩 지금 교환을 하거든요. 예.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금을 지불을 하는 건데 그거를 사실은 뭐 따로 미국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 저기 한국 은행에 있는 거 있지? 그건 니들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자, 야 한국 돈 내줘. 그러면 저희는 지금 우리 김혜영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럼 교육도 아니고 그럼 그거를 그냥 돈을 그러게요. 우리는 뭔가요? 예, 우리의 자율성은 없죠. 이미 제3자 입장에서 돈만 이렇게 풀어주는 주는 겁니다. 돈만 주는 상황이네요. 거고요. 예, 제가 늘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국은 이미 미국의 종속 변수가 돼버렸어요. 한국에 뭔가가 필요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직접 네. 우리나라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해요. 저희 무기 이게 필요한데요. 한국을 좀 압박해줘요. 왜? 한국은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 듣는다라는 게 거의 불문율처럼 돼버렸거든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갑자기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으르렁 되다가 왜 이제 뭐 수감자 풀기 위해서 네. 돈도 지금 이란은 워낙 경제 위기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반정부 시위도 많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동결돼 있던 계좌를 풀어주는 게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란과 왜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느냐. 네. 자, 원래 중동은 미국판이었어요. 그죠? 사우디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를 비롯해서 그리고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까지 그냥 중동은 다 미국의 손아귀 안에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들인데 여기다가 중국이 손을 뻗친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그 얘기 꾸준히 해주셨었잖아요. 이스라엘마저도 저 이제 중국이랑 손잡을 건데요 하다 보니까 미국이 졸지에 본인의 운신의 폭이 중동 내에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미국은 세계 강대국, 유일 강대국이길 원하거든요. 네. 또 하나의 강대국은 절대 허용치 않습니다.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 일사불란하게 미국의 말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세계 질서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중동에서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요. 수교 가능성 거론되는 상황도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중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지금 그 중국이 왜 중재를 해가지고 정말 숙적인 사우디하고 이란을 외교 복원을 시켜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동에서 항상 미국이 예전에는 웬만하면 미국이 한마디 하면 모든 중동 국가가 들었고 특히 그 앞에 사우디라는 나라가 대표 큰형님으로 있으니까 사우디가 뭐 미국 편 들어 그러면 다들 말 듣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사우디부터가 아니 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래요 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한테도 말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는데 다른 중동 국가들 마찬가지겠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중동 국가들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미국이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자, 중동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 네.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미국의 입지를 좁히게 만드는 거 허용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손잡아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우디는 미국이 이제 너 이스라엘하고 손잡아 그러면 네 형님 이러고 잡을까요? 아니죠. 또 자기의 그 국익을 생각해서 또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미국한테. 자, 뭘 원하느냐.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사우디하고 사실 가장 큰 이제 어쨌든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외교 복원은 했지만 근데 이란은 군사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우디는 근데 자체적으로 자국군이 있기는 하지만 오합지졸이에요. 네. 왜냐하면 부자 나라니까 굳이 자국민들이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 군은 대부분 용병입니다. 자, 용병이 사우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제대로 싸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개입한 예멘 전쟁에서 사우디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무기 다 뺏기고 다 패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 확실하게 안보를 지켜준다고 약속해줘.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이 핵과 관련해서 또 앞서가잖아요. 네. 사우디가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 민간 핵 개발 미국이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무기 지원해 주세요. 원하는 첨단 무기들 다 주세요. 굉장히 실리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사이좋게 지내라고 중재하러 딱 들어왔는데 사우디가 이거 안 해주면 저희 손 안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미국이 이거 사우디를 놓을 수가 없는 게, 자, 사우디가 사실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모든 석유 대금을 달러로 해준 거. 그렇죠. 네. 지불하게끔 만들어준 소위 말해서 페트로 달러 체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위안화로 중국과는 위안화로 거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도 미국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사우디를 일단은 달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 원하는 거 얘기해봐. 이거 얘기했어. 그럼 미국 입장에서 원하는 건 뭐다? 일단 페트로 달러는 계속 유지를 하고 뭘 그렇게 위안화를 활용하려고 해. 뭐 네. 필요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달래면서 가는데 사우디가 또 이스라엘한테 원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스라엘 입장은 지금 어떤 거냐. 난 미국이 사우디한테 핵 지원, 무기 지원하는 거 나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있어서도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스라엘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하는 말 그대로 극우 정권이 지금 농간질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잡아 끌어다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도 참 답답하고 힘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과 일본이 너무 말을 잘 듣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알겠습니다. 글로벌 Y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무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